안녕하세요. 모멘텀 역발상 매매법 진부장입니다. 2026년 7월 23일 오늘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 시황입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3대 지수가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공격 시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요. 기업별로는 알파벳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을 기록했지만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습니다. 테슬라 역시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을 내놓았으나 EPS는 예상보다 하회하였으며 오픈 AI와 스페이스X는 데이터 센터 확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AMD가 엔트로픽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며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면 이란과의 갈등으로 인한 유가 급등은 미국채 금리까지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이버노바는 어닝 발표 후 매출 전망 상향에도 불구하고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는 평가와 함께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물리적 AI라는 제2막을 준비하며 생태계를 유럽과 네트워크 시장까지 공격적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어젯밤 기술주 섹터의 전반적인 움직임입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은 강세를 보였지만 마이크론과 인텔, 오라클 등은 하락하며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전반에 걸쳐 상승과 하락이 뚜렷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빅테크는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하였으며 반도체주는 상승과 하락이 혼조세로 나타냈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 우려와 빅테크 실적, 캐펙스 투자 등에 대한 우려로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에너지주 등 기술주가 안갈대 오르는 섹터 위주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한 달간의 섹터별 주가 현황입니다. 기술 섹터 내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테슬라와 마이크론 등 일부 반도체 종목은 깊은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 금융과 헬스케어 그리고 에너지 섹터가 눈에 띄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 심리를 보여주는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지수는 43으로 공포 단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심리 또한 다소 위축된 모습입니다. 3, 4분기는 역사적으로 약세장이 우세한 기간이었으므로 공포와 중립 사이를 왕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포 지수인 빅스 지수 차트입니다. 현재 16.64포인트로 최고 35.3연까지 올랐던 과거 대비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래량과 이동평균선들을 비교해보면 현재 시장이 어떤 변곡점에 있는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S&P 500 시장 폭 차트입니다. 50일 및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종목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현재 각각 62.2와 64.4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의 체력을 확인하는 데 있어 이 지표는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50 이하이면 위험하고 40 이하이면 베어 마켓 진입 신호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AAII 회원들의 시장 전망 설문 결과입니다. 강세 의견이 44.9%로 최근 다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향후 6개월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역사적 평균과 비교해 투자 심리의 흐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역발상 투자 원칙을 적용하면 강세 의견이 너무 많아지면 주식 비중을 팔 시점이고 반대로 약세 의견이 너무 많아지면 반대로 주식을 매수할 시점으로 역발상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제 계좌의 현황입니다. 총 3개의 계좌에서 투자하고 있으며 주식과 현금을 합친 총 자산은 약 1억 100만 원입니다. 전체 계좌의 평균 수익률은 14%를 기록 중입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한 달 전에 비해 약 2,500만 원 평가액이 줄었습니다. 어제 매매 내역과 현금 비중입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중심으로 일부 매수했고 레버리지 ETF와 일부 대형주는 매도하여 대응했습니다. 현재 현금 비중은 25% 수준으로 유지하며 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로 구성 중인 주요 종목들의 상세 지표입니다. 대리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폭등으로 9.32%로 폭등하였으며
기타, 브로드컴, 엔비디아, 크레도, 웨스턴 디지털, 마벨, AMD, 로켓랩, 샌디스크가 0.52%에서 6%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TSMC, 루멘텀, QLD, 아마존, 마이크론, 테슬라, 구글 디램, 아이온큐, SK하이닉스는 0.83%에서 3.88%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종목별 적정주가 및 성장성 분석 테이블입니다. 향후 3년간의 EPS 성장률과 PER, 그리고 PEG 비율을 통해 저평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정 주가와 현재가의 괴리율을 살펴보고 상승 여력이 높은 종목들을 투자비 중학대나 신규 매수하는 데 참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참고 자료일 뿐이므로 각자 보유 기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펀더멘탈 분석을 해서 매매 기준을 가지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QLD 차트입니다. 현재 50일 이평선을 하방 돌파하여 단기 이평선이 역배열되어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역발상 투자법에 의해 50일 이평선 터치 시 분할 매수를 일부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이평선이 역배열되어 관망 중입니다. SSO 일봉 차트입니다. 현재 이평선이 수렴하면서 힘을 응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루한 박스권을 형성하려고 하고 있으며 박스권이 형성될 경우 위나 아래로 돌파하는 것을 보고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역발상 투자법에 의해 50일 이평선 터치 시 분할 매수를 일부 진행하였습니다. 디램 차트입니다. 이평선이 데드크로스로 추세는 아직까지 하락 중입니다. 역발상 투자법으로 소액 분할 매수 진행하였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차트입니다. 50일 이평선을 하방 돌파하였다가 다행히 다시 50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였습니다. 50일 이평선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멘텀 투자 원칙에 따라 일부 매도하였으며 모멘텀이 다시 살아나면서 소액 분할 매수하였습니다. 샌디스크의 차트입니다. 마이크론과 달리 50일 이평선 하방 돌파 후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50일 이평선 아래에 있어 매매 시 주의가 필요해 보이며 모멘텀 원칙에 따라 50일 이평선 상향 돌파 시 분할 매수 계획입니다. 웨스턴 디지털 차트입니다. 마이크론과 마찬가지로 50일 이평선을 하방 돌파하였다가 다시 50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였습니다. 50일 이평선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멘텀 투자 원칙에 따라 일부 매도하였으며 모멘텀이 다시 살아나는 시기에 약간의 손해를 보며 다시 재매수하였습니다. AMD 차트입니다. 반도체주 중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50일 이평선 위에 있으며 깃발 형태로 그동안의 상승 추세에서 잠시 숨고르기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 적정주가 계산 시 상승 여력이 다른 반도체 종목들에 비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 관망 중이며 조정으로 하락할 때 분할 매수 계획입니다. 현재 박스권을 거래량을 동반하여 상향 돌파할 경우도 강력한 매수 신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차트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이평선 골든 크로스로 상승 추세로 전환하였습니다. 모멘텀 투자 원칙에 따라 분할 매수를 며칠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반도체주 폭락을 겪으며 다시 한번 원칙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시장은 펀더멘털보다 모멘텀에 먼저 반응하더군요. 앞으로는 감정을 배제하고 장기 EPS 증가가 확실시되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기계적인 분할 매수를 실천할 계획입니다. 개별 종목에 대해 모멘텀 투자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매도 원칙을 세워봤는데 참고로 봐주시기 바라며 개인적인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각자에게 알맞는 방식으로 세워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1차는 이평선 하향 돌파 시, 2차는 데드크로스 발생 시, 3차는 50일 이평선 이탈 시 전량 매도합니다. 반대로 매수는 이평선 상향 돌파와 골든 크로스 등 단계별 기준에 따라 철저히 실행합니다. ETF 역발상 매매 전략도 세워봤습니다. 하락장에서는 20일, 50일, 200일 이평선 터치 시마다 비중을 늘려가며 분할 매수하는 원칙으로 최대한 싼 가격에 최대한 많은 수량을 모으려고 합니다. 단,
단기 이평선 역배열 시에는 떨어지는 칼날이라 보고 관망하다가 다시 상승 추세가 되면 분할 매수할 계획입니다. 상승 전환 시의 매수 전략입니다. 하락 후 추세가 바뀌는 지점에서 이평선 상향 돌파와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때마다 예수금을 나누어 진입할 계획입니다. 무리한 한 번의 매수보다는 단계별 대응이 훨씬 안전합니다. 즉 ETF 투자는 역발상 투자와 모멘텀 투자를 합친 하이브리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하이브리드 투자가 좋은 선택인지 아니면 오로지 저점일 때라고 판단될 때만 매수하는 역발상 투자가 좋은 선택인지는 좀 더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를 활용한 대응입니다. 극도의 공포 구간에서는 우량주 및 ETF 비중을 대폭 늘리고 탐욕 구간에서는 수익을 실현해 현금을 확보합니다. 베어마켓 신호가 감지되면 주식 비중을 줄이고 50% 이상의 현금을 확보해 추세가 반전되기를 기다릴 계획입니다. 양도세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명언이 떠오릅니다. 주가는 주인이 산책하는 강아지와 같죠. 주인인 기업의 펀더멘털과 EPS 성장에 집중한다면 시장의 단기적인 감정과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말처럼 모두가 겁낼 때 욕심내고 욕심낼 때 겁내는 역발상 투자가 필요합니다. 상승장에서는 현금을 확보하고 하락장에서는 소신 있게 분할 매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수익을 만드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모멘텀 역발상 매매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번에도 더 알찬 투자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